1번 독점기업 A가 당면하고 있는 시장 수요는 Q는 100-P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보기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고 그 다음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보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마이너스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과 수요량은 방향이 반대니까 지금 이 분자 분모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관행적으로 붙여서 식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식으로 보면 이 px는 x의 가격이고요. qx는 x의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가격의 변화율 px분의 dpx 그리고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율 qx분의 dqx가 나와 있고요. 이 식은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갖게 되는데 1보다 클 경우에는 이 재화에 대해서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1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 탄력적, 그리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를 보면 먼저 판매 수입은 소비 지출액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TR로 표시를 하고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판매 수입이 가격 탄력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인 경우, 이 경우는 위에서 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해도 그 재화에 대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판매 수입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식에서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이야기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P 곱하기 Q에서 가격이 변한 만큼 그 반대 방향으로 수요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P와 Q의 곱은 일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만약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면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Q가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상승하게 돼서 그때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분모에 있는 가격 변화율보다 분자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가격 방향에 따라서 가격 변화 비율보다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는 바로 앞에 살펴본 이 경우와 반대로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더 작은 비율로 하락하니까 P 곱하기 Q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반대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더 작은 비율로 상승하니까 그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면 수요량이 50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먼저 도출해야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식대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먼저 이 왼쪽에 보시면 수요 함수를 가격 P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죠. 그러면 얘를 P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에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dp분의 dq는 1이 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마이너스 dp분의 dq가 1이고, 그럼 옆에 q분의 p인데 문제에서 수요량 q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q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50을 바로 대입할 수 있으니까 수요량 q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간편하겠죠. 그래서 q분의 p에서 p 대신에 100-q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 수요량이 50이니까 Q 자리에 50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50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분의 1이 아니고 1이 나오죠. 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에서의
방금 기억에서 구한 점이죠. 그때 한계 수입은 0이다.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을 수요량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인데 지금 여기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활용해서 구하는 문제니까 아모르소 로빈슨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계 수입은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분의 1로 표기가 되는데 보기 니은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1-1이 돼서 가격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한계 수입은 0이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디귿과 니을은 판매 수입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디귿,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판매 수입은 TR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P 곱하기 Q고 시장 수요 곡선을 대입을 해서 Q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로 만들어주면 이게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에서의 수요량이 되겠습니다. 그때 50이 나오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이 아까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면 Q 자리에 50을 대입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아까 기억에서 수요량이 50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리고 니은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에서의 한계 수입이 0이니까 이 이야기는 디귿에서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수입이 제로가 되는 점에 수요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탄력적인 재화죠. 이때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아래에서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상승 시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하락하니까 P 곱하기 Q에서 P의 상승폭보다 Q의 하락폭이 더 크니까 P 곱하기 Q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판매 수입은 감소하는데 여기는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과 디귿인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어진 예산으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콥더글라스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이때 A의 수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A의 효용함수를 목적함수로 해서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X제와 Y제의 수요함수 그리고 Y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X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해서 각 보기들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형 함수고 이것은 무차별 곡선이 XY 평면에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을 가지니까 내부 해를 갖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러면 소비자 A는 효용 극대화의 1개 필요 조건인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과 X제와 Y제의 가격 비율이 같다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이것은 X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의 한계 효용이죠. 한계 효용은 소비자 A의 효용 함수를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7X분의 3Y가 나옵니다. 이 한계 대체율을 가지고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이 되고요. 이 조건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해서 각각 X제와 Y제로 정리를 하면 X제와 Y제의 보통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지금 이 풀이 과정에서는 Y 곱하기 PY를 소거를 해줬죠. 이것이 3분의 7X PX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X로 묶어서 넘겨주면 X제의 보통 수요 함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에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 제약식에 다시 대입을 해서 Y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Y제의 보통 수요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보기를 먼저 보면 1번 X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X제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것은 X제의 보통 수요 함수를 보면 X제의 가격인 PX가 상승하면 X제의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4번을 보면 X제 가격이 상승하면 Y제 수요량은 감소한다. Y제의 보통 수요 함수를 보면 결정하는 요인들이
소득 M과 YJ의 가격이죠. X의 가격은 요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X의 가격이 상승해도 YJ 수요량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과 3번은 각각 YJ 수요의 가격 탄력성, X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해서 판단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기 2번을 살펴보면 YJ 수요는 YJ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YJ의 보통 수요 함수에서 Y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도출하면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앞에 1번 문제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적용을 해보면 YJ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dpy분의 dy는 YJ의 보통 수요 함수를 YJ 가격에 대해서 미분한 값인데 그것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10py제곱분의 7m이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py 나누기 y인데 py 그대로 오고 y는 yj의 보통 수요 함수를 대입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전부 소거가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범위에 따라서 그 재화의 특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1이 나왔으니까 YJ 수요는 YJ 가격에 대해서 단위 탄력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분을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서 지금 YJ 보통 수요 함수를 P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중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아래 동일하게 YJ 보통 수요 함수를 적어봤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분모에 있는 PY를 분자로 올린 거죠. 이것은 PY분의 1이니까 PY의 마이너스 1승과 같죠. 얘를 PY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금 여기에 PY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하면 y 프라임, 즉 얘가 dpy분의 dy가 되겠죠. 얘는 10분의 7m은 그대로 오고요. py의 마이너스 1승에서 이 지수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니까 py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요. py의 마이너스 2승은 py 제곱분의 1로 분모로 자리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것이 dpy분의 dy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가 돼서 10py 제곱분의 7m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3번은 xj의 소득 탄력성을 묻고 있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 또는 수요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M이라고 하면 분모의 소득의 변화율인 M분의 DM 그리고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인 QD분의 DQD가 되겠고요. 이것은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XJ의 소득 탄력성을 구해보면 먼저 DM분의 DX는 XJ 보통 수요 함수를 소득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10px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x분의 m은 그대로 오고 x 자리에 xj의 보통 수요 함수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것도 역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 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xj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xj의 매출액은 전혀 증가하지 않은 반면 yj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yj의 매출액은 6% 증가하였다면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오른 것은 문제 3번에서는 xj 가격이 변화했을 때 xj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yj 가격이 변화했을 때 역시 yj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매출액은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본 판매 수입을 의미하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가격 탄력성을 묻고 있으니까 결국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익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j부터 보면 xj는 가격이 상승했는데 매출액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출액이 불변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가 되겠죠. 즉 가격이 변화해도 판매 수입이 일정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yj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감소했을 텐데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격 상승 폭을 수요량의 감소폭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가격 상승 비율이 수요량 감소 비율보다 더 크다는 것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시 수요량이 더 작은 비율로 하락해서 판매 수입이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Y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X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 Y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찾아보면 X제는 단위 탄력적, Y제는 비탄력적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